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특정 시기에 미친 듯이 속도를 낸 시기가 있었어요. 즉 방향성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남들이 알아주겠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고 겨우 처지지 않을 수준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현실 안주만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만의 방향성을 명확한 방향을 찾았고요. 폭발적인 그런 성장 시기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그런 기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스킬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투자 일선에 있다 보니까 경매 매물이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오니까 온갖 것들에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토지 이런 것들도 토지만 해도 뭐 등기가 10개 넘으니까요. 곳곳에 그러니까 씨 뿌리듯이 그냥 뿌려져 있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이익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는 뭐 자투리 땅들인데 뭐 제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개발 압력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 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오고 좀 환금성 측면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도 초보자분들께 제가 감히 권해드리지 못하겠어요. 대부분 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비율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상가 지식산업센터예요. 얘네들은 잘 모르시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말들 뒤집어 보면 조금만 공부하시면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회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상가는 일단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행사 관계자랑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상가에 비해서는 시세가 정형화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수동 평당 임대가가 55,000원, 문정동은 5만원, 영등포는 45,000원, 강서는 35,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아주 비싸게 분양받지 않는 다음에야 사기를 당하거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요.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들이 그런 끝물에 올랐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단 금리가 내려간다는 데 배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금리 수준이 여기서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되거나 혹시라도 좀 더 올라간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건 타발적 장기 보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저는 올해 9월부터 한 차례 정도는 분명히 인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되면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요즘 유심히 보는 상품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기준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투자자들은 전국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면 매입을 하고요.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투자가. 근데 투자 기준이 있을 때 얘기고 대부분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 기준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6.5%가 나오지 않으면 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찾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분자 분모를 생각해 보세요. 분자가 월세고요. 월세. 또 분모는 들어가는 자금, 내가 매입 자금.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세 수준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지역별로 그냥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을 들여야 될 항목은 분자인 거죠. 인풋 값을 낮추면 돼요. 투자금을 낮추면 돼요. 그게 발품이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중개소 소장님과의 친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모값을 낮추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걸 경매 매물로 보고 있어요. 경매 매물을 열심히 보고 입찰도 하고 있고 저 오늘 또 2건 입찰했거든요. 저희 지금 직원들 법원에 가 있어요.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수익형 부동산 화랑기 때 한 2, 3년 전에 10채씩 20채씩 막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너무 낮은 가격에 되니까 그냥 일반 금매로라도 팔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매물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부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자산이 100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순자산이 아닐 거라는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50%라면 순자산은 50억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 임대 보증금 또 대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실 총 자산으로 부의 크기를 정의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 자산 빨리 파이를 키워야지,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산을 목표로 하게 되면 내가 리스크에 둔감해질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막 100억 200억 막 한대. 그게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레버리지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크게 쓸 수 있다고요. 단지 뭐 이런 거죠. 건물주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부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는 건물주의 등급을 제가 굳이 나누자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건물주는 번듯한 최소 몇 층 이상 정도 떠오르세요? 그런 것들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5, 6층이더라도 핵심지 서울 뭐 강남 3구 정도에 있다. 그런 분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지방에 이런 뭐 단독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건물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건물주 되기는 너무나 쉬워요. 2천만 원 가지고도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지방의 모텔이 2억 3천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모텔 85%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돈 3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주 맞잖아요. 근데 공실 상태로 아마 2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입지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늘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면 경험치가 늘면서 내 만나는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조금씩 삶이 뭔가 소득이 늘었을 때 나아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자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산은 제 주위에 100억대 200억대 있는데 늘 비슷해요. 그냥 늘 아껴 쓰시고 뭐 좀 금리 올라가면 되게 불안해 하시고, 왜냐면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자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이룬 분들과 아직 성공하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그런 말 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속도가 중요한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특정 시기에 미친 듯이 속도를 낸 시기가 있었어요. 즉, 방향성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남들이 알아주겠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고 겨우 처지지 않을 수준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현실 안주만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만의 방향성을, 명확한 방향을 찾았고요. 폭발적인 그런 성장 시기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그런 기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자기 스킬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가 있다면 내가 이거를 가장 만족스럽게 해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식사를 제때 못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한다는 수준이 간식을 먹어가면서 하는 수준일 수 있고, 누군가는 쫄쫄 굶고 밤 10시가 돼서 첫 끼를 먹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부자들은 대부분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이 있어요. 웬만한 결과물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에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정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최적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 구조로 일정 이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렇게 가겠지. 근데 문제는 다들 나만큼 산다는 거죠. 특정 속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방향성을 나한테 맞는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속도가 붙어야 된다. 일정 올라설 것이고 일정 레벨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지는 거예요. 뭐 밥도 그때 먹을 수 있고 또 만나는 조언자들도 달라지고 조언의 질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지인 소개로 한강에 갑자기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여기 한강 나오세요. 배 한번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래 내비 찍어보니까 딱 15분 거리더라고요. 사무실이 영등포구에 있거든요.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강까지 가는데 가깝길래 딱 갔더니 제 지인분의 튼 거죠. 보트를 타고 이제 한강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평이 한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강 중간까지 갈 때는 모터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의 힘이. 근데 그 중간에 가니까 이렇게 동력을 다 끄더라고요. 끄고 닻을 올려요. 그때부터는 한 방울의 기름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깔짝깔짝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배 운전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더라고요, 이게. 물론 쉽게 가르쳐 주니까 했겠죠. 그래서 저기 사이 몇 번째 교각 사이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람을 이렇게 읽어서 아무런 동력 없이 이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동력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배움의 힘, 막 갈아 넣는 어떤 일정 시기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런 게 노력이 좀 덜 하거나 없어도 주변의 힘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한강에 그래서 이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물어봤더니 여기서 뭐 심지어는 일본에 뭐 오키나와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저의 그 사고의 한계였던 거죠. 아 그냥 뭐 한강 가면 오리배나 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배를 타고 무동력으로 동력 없이 심지어는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 거의 1년을 배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연료가 떨어지면 바다에서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연료 없이 그냥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대요. 그걸로만 해서 그러니까 방향성만 명확하면 내 노력을 최소화해서 바람의 힘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으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의 사업 목표, 투자, 출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법인 회사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금융 관련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금융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자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전마진이 최소 1억이 남는데 수준의 계약금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금을 꼭 은행에서만 빌리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은행에 한번 대보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할 때 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제1금융권에서 가장 좋은 대출을 받고 일정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금융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시면 좋은 게요. 제가 그 책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돈을 빌리는 데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은행에서 항상 돈을 빌리는 곳. 근데 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다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할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금융이 금전의 융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돌고 돌아야지 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가 있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 부분 몇 천만 원 정도를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몇 년 정도 다닌 직장이 있다면 몇 천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몇 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5% 정도에 받아요. 1억을 예를 들어 5%에 받는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15%에 빌려줘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의 마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의 마진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생기는 돈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제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금리를
신용이 중요한 이유가 내 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조달금리는 낮아지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금리가 조금 높아도 쓴단 말이에요. 즉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수익은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단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면 조달금리 자체가 높다면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낮겠죠, 수준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사업화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큰돈 할 필요 없고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그 수신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빌려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빌려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거를 이제 채권 투자라고 해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나라에 빌려주면 그게 국채 투자가 되는 거고요. 부산시, 인천시 이런 데 빌려주면 지자체 돈을 빌려주는 거고, 지방채가 되는 거고, 즉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고 인천시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빌려주면 회사채가 되는 거고요. 이미 이 채권 투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채나 이런 쪽 수익률이 더 낮기 때문에 저는 주로 회사, 기업체나 개인들한테 자금을 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겠다. 질문을 답변은 드리는데 이거를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은행에서 돈을 빌려만 보다가 빌려줘 보니까 이게 좀 시야가 많이 확장되더라고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좀 더 투자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상대편에 서보는 입장을 좀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투자를 좀 더 위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2년마다 한 권씩 이제 책을 꼭 써야 되겠다. 처음에 1년에 한 권이 목표였는데 좀 후퇴해서 2년마다 한 권씩 내고 있어요. 그동안 낸 책들이 다 경매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 월급보다 월세 부자, 이런 스킬에 좀 포커스를 맞춘 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스킬을 아무리 알려드려도 투자를 선뜻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저한테도 투자가 쉽지만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투자가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저도 물가에 나가 죽는 거 아니야? 막 바람 부니까 막 배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원리 구조상 절대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해요. 오뚜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심리적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투자 스킬은 우리가 시중에 좋은 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배우면 우리 일주일이면 웬만한 기술 한두 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인드셋이 추가되지 않으면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좀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부가 있을 그 책이고요. 좀 그동안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왜 코로나 시기에 호텔을 낙찰을 받고, 왜 대형 낙찰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써놨거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분들이나 주위 투자자분들 어떻게 했는데 심리적으로 어땠다, 이런 것들 좀 써놓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이 사람이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인드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정길 대표님은 몇 년 전에 이제 뵀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가끔 놀러 오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투자자분이시고, 저는 성 대표님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이분은 습득 속도가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거의 미친 속도지 않습니까? 다루시지 않는 분야가 없고요. 그 1, 2년 전에도 저한테 막 코인 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40%를 제 계좌에서 받잖아요. 트라우마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 대표님 말씀이 맞았던 거죠. 코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매부터 해서 온갖 것들을 다 다루시고, 또 전공 자체가 이게 전공이 또 수리 쪽이시잖아요. 또 최고대학의 수리학과 나오셔서 빠르신데, 너무나 여기에 더해서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드웨어도 좋은데 소프트웨어도 좋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놀래긴 했습니다.
인터뷰 이제 요청을 받고 보통은 이제 사실 요즘에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잡아요. 안 잡는데 성 대표 당연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 대표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좀 놀란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인터뷰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인터뷰 채널 찾아봤는데 보면 항상 이제 인터뷰로 나가고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좀 놀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저 코인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또 성 대표님은 또 교육에 진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생각을 한 게 뭐 다른 데서 좀 드리지 않는 말씀을 뭘 드릴 수 있을까 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오늘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성 대표님도 그렇고 그 되게 시작이 되게 미약했잖아요. 되게 어렵게 사신 거 아시죠? 그 세탁소에서 그 가족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한두 번 만에 성과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꾸준히 못해요, 사람은.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를 내일, 모레, 2, 3일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공은 그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제 공통점을 봤죠.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변수가 있어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할까 봤더니 뭐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피디님 한번 맞춰보세요.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절박함이었어요. 이게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은. 즉 어떤 퍼포먼스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몰입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과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한데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몰입을 못해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자꾸 핑계를 찾게 되고 혹시 이거 잘못되면 뭐 해야 되지? 걸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제 주위 분들 보니까 너무나 절박한 시기를 한 번쯤은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한정된 시기에 우리 다 늙어서 막 7, 80 돼서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좀이라도 젊은 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런 절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절박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믿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 뭐 할 거야,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나를 특정 환경에 뭐 가둔다든지, 저는 예를 들면 뭐 책을 쓸 때 제가 지금 다음 책을 준비 중이거든요. 다음 책은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 될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좀 더 재테크와 투자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예요. 투자가 던질 투자거든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던지는 게 투자고요. 재테크는 안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에 베팅하는 게 재테크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책은 재테크 책인 거예요. 전 투자자인데. 그런데 저는 이걸 환경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저는 징역살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예 그냥 호텔을 한 달 동안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호텔 비용이 싸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숙박비를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제가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나올 때 기분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 자신이 되게 막 그 쓸모없는 듯한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껴봤거든요. 20, 30대 때. 그 기분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절박함의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부자분들처럼 절박함 한 번쯤은, 자주 하면 안 되고요. 가끔씩은 한번 밀어 넣어서 특정 퍼포먼스가, 특정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힘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밝은 얘기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전길 TV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개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